저기로 넘어오세요. 200페이지 차트.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하셔서 차트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차트 보시면 잠깐 200페이지 잠깐 볼게요. 차트 구성 요소라고 있는데 거기 1번을 차트 영역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영역이라 그래요? 차트 영역.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떠요. 네.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좀 더 유리는 합니다. 근데 꼭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올려놓으면 다 뭐라고 떠요. 그래서 1번이 차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 차트가 그려져 있는 요 안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무슨 영역이라고 떠요? 그림 영역. 그래서 올려만 놓으시면은 거기에 자동으로 뜨니까 꼭 뭐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게 예전에 좀 잘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 넣는 걸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요 왼쪽을 무슨 축이라 그래요? 세로축이라 그래요. 무슨 축이요? 세로축. 요 밑에는 무슨 축이라 그래요? 가로축. 그런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어떤 색깔이 뭐다라고 알려주는 걸 범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범례.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범례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옛날에는 차트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차트를 변경하라 그래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차트를 만드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만들어져 있는 걸 뭐 하시오? 변경하시오.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01페이지 잠깐 저기 봐보세요. 당구장 표시. 무슨 표시요? 당구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하면 몇 점이다? 빵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만들지 말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차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를 뭐 해라? 고쳐라. 근데 이게 더 솔직히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유로 되어 있는 걸 변경하는 게 솔직히 좀 더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ITQ 공부하시면 ITQ는 차트를 만드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5문제예요. 몇 문제라고요? 5문제. 하나당 2점입니다. 몇 점이라고요? 2점.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일까요? 네, 10점이에요, 그냥. 네. 왜냐면 이건 엄청나게 고도화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쪽은 무조건 10점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뭐 하시오? 네,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별정 통신 서비스가 여기 안에 있는 빨강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 그래서 빨강색 클릭.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세요. 거기 교재에서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딜리트 눌러도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있었던 별정통신 서비스가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요러면 2점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거 연습이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별정통신 서비스를 이 안에다가 넣으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세요. 저희가 좀 전에 한 거는 안에 있는 걸 뭐 했죠? 삭제했죠. 근데 거꾸로 여기에 있는 걸 넣으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별정통신 서비스. 무슨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 복사가 뭐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가 뭐예요?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뺄 때는 클릭하고 뭐요? 딜리트. 넣을 때는 범위 지정해서 복사하고 뭐요? 붙여넣기. 요 두 가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어렵진 않죠. 요거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는 제거, 하나는 추가. 근데 우리 지금 별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한 번 더 지우세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그 색깔 누르시고 무슨 키요? 딜리트 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컴퓨터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나이 제일 많으셨던 분이 54년생이셨어요. 자격증 따신 분 중에. 54년생이면 몇 세세요? 네, 70이세요. 그러니까 다 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재미가 좀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충분히 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 타자가 너무 느리셔서 그분 뭐 컴퓨터는 아니고 다른 시험이긴 한데 100타가 안 되세요. 어떻게 붙으셨어요? 그랬더니 딱 그 합격하는 점수만 딱 풀었대요. 네. 왜냐면 시간 안에 끝까지는 못 가니까 자기가 계산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고 하나도 안 틀리면 합격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딱 풀었는데 생각한 거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합격하셨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70점만 넘으면 되지 100점 받는다 그래서 뭐 상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토익 토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트 종류. 그래서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뭐 하시오? 변경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많이 쓸 거예요. 차트 하실 때.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하실 때는요, 되도록이시면 여기에서 하세요. 아무 데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일명 무슨 영역에서 하세요? 차트 영역에서. 여기가 그나마 제일 잘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클릭 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바로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누적 세로막대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죠? 세로막대형이라고 있어요. 네, 찾으셨나요? 그거 누르시고 여기 위에가 종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적 무슨 막대형이요? 세로막대형. 찾으신 분들은 클릭하시고 확인.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뭐 하시오? 변경하시오. 요러면 또 몇 점이요? 2점. 그러면 두 개에서 몇 점 받은 거예요? 4점. 요거는 충분히 고득점 맞으실 수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3번은 차트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차트 제목. 앞에 봐주세요. 저희가 차트 할 때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우클릭하고 여기 더하기. 원래는 이거 말고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메뉴 찾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원래는 여기 위에 차트 디자인 누르시면 여기 차트 디자인 한번 눌러보세요. 위에 차트 디자인 누르시면 여기 첫 번째 차트 요소 추가라고 보이세요? 네. 근데 여기 그림에 뭐 그려져 있죠? 더하기 그려져 있죠? 네. 얘랑 같은 거예요. 네. 위치만 다른 거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돼요. 여기가 좀 더 어떻죠? 가깝죠. 그래서 더하기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눌러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제목이라고 있어요. 무슨 제목이요? 차트 제목. 그 옆에 보시면 삼각형 나올 겁니다. 목록 단추. 요거 누르시면은 옆에 이렇게 옵션이 떠요. 뭐가 떠요? 옵션. 거기 교재 보시면 차트 뭐라고 되어 있죠? 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디 가서 누르시면 돼요? 차트 위 눌러요. 그러면은
요 위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이라고 뜹니다. 그럼 얘를 지우고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저 더하기만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지우고 나서 쓰세요. 안에 잘못하면은 그 차트 제목 넣은 게 통으로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타 난다는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다 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엔터 치면은 이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못 치면 안 된다고요. 엔터 치면 안 되고 ESC로. 뭐 누르시라고요? ESC. 그리고 만약에 엔터 치면 그 엔터 친 거 지워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칸이 어떻게 되죠? 뚱뚱해집니다. 두 줄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나와요. 뭐 잘 나오냐면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뭐요?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이 뭐냐면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만 봤을 때에는 얘 수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수치가 얼마다, 얘가 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할 건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간통신 서비스니까 요 밑에예요. 그리고 거기 몇 년도라고 써있죠? 2023년. 근데 주의사항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밑에 거. 클릭해보세요. 한 번만. 이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클릭하면 조절점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거시면 여기에 금액이 다 떠요. 근데 지금 거기 책에 보시면 몇 개만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한 번 누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할 때는 몇 번 누르세요? 2번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2번 눌러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하나로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2번 눌러주시면 몇 개만 범위 지정이 되세요? 하나만. 네, 조절점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오세요. 더하기 오셔서 데이터 뭐야? 레이블. 레이블에서 여기 삼각형 옵션 누르시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가운데라고 써있어요. 뭐라고요?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눌러주시면 4번도 끝.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2개. 그래서 5번은 꼭 시험 보시기 전에 연습을 꼭 한두 번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번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1, 2, 3, 4번은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5번은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시험장 가시면 이런 거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날 확률이 좀 어때요? 높아요. 일단 여기 위에 거 하나 눌러주세요. 방송 서비스. 어디 거 눌러주세요? 방송 서비스. 그 다음에 우클릭. 우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뭐 법내 가면 법내 서식, 데이터 가면 데이터 계열 서식, 차트 가면 차트 서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옵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효과 같은 것들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대부분 서식 쪽에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책 보시면은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몇으로 하래요? 0. 네. 여기 지금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 보이세요? 네, 거기를 둘 다 몇으로 바꿔주세요? 0으로. 아래 위 다 0으로 바꾸세요. 간격 너비도 0. 그러면 거기 201페이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여기 옆에 있죠? 계열 겹치기하고 뭐요? 간격 너비.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요건 따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런 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각각 0%로 설정했고요. 범례는 어느 쪽에 표시하시요? 아래쪽. 여기 더하기에 보시면 범례 있어요. 뭐 있어요? 범례. 그 다음에 삼각형 옵션 단추 누르시고 어느 쪽? 아래쪽. 누르시면 끝.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나온다고요? 시험은? 5개 나와요. 그래서 5개인데 하나당 2점. 우리 목표는 10점이고 아무리 못 봐도 8점 이상은 나오게 준비는 할 겁니다. 근데 충분히 8점 이상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4개는 계속 비슷비슷한 게 나와요. ESC 누르면 되나요? 네, 뭐 ESC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빈 공간 누르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04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차트 2. 차트 2번.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차트 2 시트에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교재는 204페이지세요. 그래서 당구장 보시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요것만 써야 됩니다. 그래도 결론은 이게 지워지는 순간 요 파트는 빵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합계 계열이 뭐 되도록이요? 제거되도록 해보세요. 아까 우리 잠깐 했었어요. 합계 선택해서 제거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합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거할 때는 뭐라고요? 딜리트. 그러면은 합계는 뭐 되세요? 없어졌죠? 여기 안 되신 분? 우리 실기하실 때 특히 이제 차트 끝나고 여기 잠깐 보세요. 차트 끝나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40점짜리 계산 작업. 뭐 나왔다고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 할 때는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거는 책 보고 혼자 하거든요? 근데 계산 작업은 혼자 하긴 하는데, 책 보고 하면은 그냥 복사밖에 안 되고 혼자 아예 손 못 대요. 계산 작업은, 이해를 해야 돼요. 계산 작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암기가 한 20-30%고, 이해가 70%예요. 여기 이해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 못했으면 못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 부연 설명 드릴 테니까. 그래서 계산 작업 있다 할 때는 꼭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트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누적, 가로, 막대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어느 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간다 그랬어요. 차트 종류, 변경. 오세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형 찾으래요? 가로 막대요. 그 다음에 누적 가로 막대요. 누적 가로 막대형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2번도 끝. 그 다음에 3번. 차트 제목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뭐 넣으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 그래서 우리 제목 같은 거는 어디 가서 한다 그랬죠? 네, 여기 더하기. 네, 여기 더하기 누르셔서 차트 제목에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차트 위.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차트 위까지.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A1셀과 연동. A1셀과 뭐요? 연동. 그래서 지금부터 연동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차트 제목 여기 선택되어 있나요 혹시? 네. 여기 위에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식 입력줄. 여기 fx라고 써 있는데 옆에 빈 공간 많죠? 거기에다가 는 치세요. 뭐 치시라고요? 는 치시고요. 는 치시고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A1 여기 클릭하세요. 그리고 엔터 치세요. 그래, 글씨 바뀌죠? 는의 뜻이 뭐죠? 같다. 네, 그래서 A1하고 같은 글씨로 뭐해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연동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목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지우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연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위에 A1이라고 뜨죠? 그러면 요거는 연동한 거고 여기에 글씨로 나온 거는 타이핑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할 겁니다. 몇 번 할 거예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근로장악. 무슨 장악이요? 근로장악. 그러면 근로장악에 거기 보시면 근로장악이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보시고 그리고 항상 지문 잘 보면 답이 있어요. 거기 지문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숫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정도는 한두 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죠. 뭐 이거 뭐 내가 지문만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위치만 기억하면 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할 건데 여기도 5번은 좀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4번까지는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항상 5번이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거기 5번 보시면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몇 포인트요? 2포인트.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요거 어디에서 하시냐면 요 차트 안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뭐라고 있냐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무슨 서식이요? 영역 서식 눌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여기 서식 들어가서 하는 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처음에 보시면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요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앞에 잠깐 보시면 그림자는 여기 그 몇 각형이냐? 오각형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으신 뭐라고 뜨죠? 효과. 네, 그림자라는 효과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라고요? 효과. 그래서 그림자일 때 무조건 여기로 오셔야 돼요. 효과. 효과 누르시면 요 밑에 뭐라고 있죠?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리 설정이라고 있어요. 무슨 설정이요? 미리 설정 가셔서 안쪽 가운데 찾으세요. 그러니까 순서는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 그 다음에
효과 가셔서 거기에서 미리 설정해서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찾으시라고요? 네, 안쪽, 가운데. 그래서 여기 그림자 누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쪽에 뭐요? 가운데.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찾으신 분은 클릭. 그러면은 안쪽 가운데로 해서 네,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게요.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몇 포인트요? 2포인트. 테두리는 여기 있어요. 채우기. 테두리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그 선 있죠. 여기 바깥에 선. 여기를 뭐라 그래요? 테두리라 그래요. 채우기는 안에다 뭐 넣는 거죠? 색깔 넣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는 요 테두리 선 얘기하는 거예요. 테두리 누르세요. 테두리 누르시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 너비는 몇 포인트? 네, 2포인트.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너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비 찾으신 분들은 몇 포인트로 바꿔주세요? 2포인트. 그리고 하나 숙지하셔야 되는 거, 숫자 치신 분들은 꼭 숫자 친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우고 2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못 치시라고요? 엔터 쳐야 적용돼요. 간혹 가다가 급하게 하시다가 2 치고 엔터 안 쳐서 2가 적용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꼭 숫자로 치실 때에는 뭐를 한번 치시라고요? 엔터 치면은 확실히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무슨 모서리요? 둥근 모서리 여기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나옵니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래서 둥근 모서리 클릭 하면 끝. 그냥 거의 순서가 1, 2, 3, 4번은 평소에 하던 거, 5번은 평소에 덜 하던 거, 거의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교재는 208페이지. 그리고 차트 3으로 오세요. 차트 3 보시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사용하라 그랬죠. 신규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모델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뭐 하시오? 추가하시오.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수익 범위 지정하세요. 무슨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 그 다음에 컨트롤 뭐요? C. 컨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차트 누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컨트롤 C 했으니까 뭐예요?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근데 두 가지는 잘 나와요. 하나는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뭐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 지우는 거. 또 하나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안 틀리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어느 시험이든 이제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보고 싶으신 분들 마음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자격증 시험을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쉬운 거 안 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맞으면 행복합니다. 맞죠? 저도 예전에 문제 풀어보면 어려운 거 맞추면 희열을 느껴요. 그 대신 그 희열 한번 느끼는데 쏟는 시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거 맞추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격증 시험을 제일 쉽게 따는 방법은 쉬운 거 안 틀려서 붙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 사람이니까 쉬운 거 틀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중가운데까지 맞춰야 돼요.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들이 대부분 다 쉬운 거 맞추고 쉬운 거 다 맞추고 중가운데에서 반타작만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90점 넘으려면 어려운 놈까지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저희한테는 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무슨 선형이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여기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리고 차트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우리? 차트 종류 변경으로 오세요.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차트 종류 변경까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지금 거기 208페이지 보시면 꺾은 선형도 있고 이렇게 막대형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다 있는 거를 혼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두 가지 섞여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혼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눌러주세요? 혼합. 어떤 게 혼합인지 이거는 숙지하셔야 돼요. 혼합은 어떨 때 혼합이라 그런다고요? 두 가지 이상의 차트가 뭐 되어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그래서 혼합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계열이요? 수익 계열.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밑에 수익이라고 있어요. 수익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형으로 하래요? 표식이 있는 무슨 선형? 꺾은 선형. 그래서 앞에 보세요. 여기 꺾은 선형 누르면 요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요거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컴퓨터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그 차트 형태가 두 가지 제일 많이 써요. 하나는 여기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무슨 형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거의 8, 90% 차지해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조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 뭐라고 있죠? 보조축 있죠? 보조축 누르시면 보조축은 이쪽에 나와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누르시면은 값이 이쪽에 뜹니다. 근데 어떨 때 혼합을 쓰고 어떨 때 보조축 쓰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나머지 두 개는 숫자가 되게 작아서 이렇게 밑에 되게 조그만하게 보이죠? 맞죠? 그럼 얘네를 늘리려면 이거의 값을 이쪽 오른쪽으로 빼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오른쪽의 값은 큰 게 나올까요? 조그만 게 나올까요? 큰 게 나오겠죠? 보조축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작았었던 게 이제 커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아까 작았을 때는 보기도 불편하고 네. 차트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섞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보조축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이쪽 오른쪽으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막대형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어느 쪽 데이터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 때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날 때 요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을 얼마로 지정하래요? 20만. 여기 보시면 지금 25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어요. 얼마까지요? 25만원.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요렇게 외워주세요. 모르겠으면 거기 가서 우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25만원을 얼마로 바꿀 거예요? 20만원을. 그럼 25만원에서 우클릭하세요. 그럼 제일 밑에 뭐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뭔 서식? 네, 축서식. 그거 누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모르겠으면 일단 우클릭하시고 제일 밑에 무슨 서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축에서 누르면 축서식, 차트에서 누르면 차트 서식, 범내에서 누르면 범내 서식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축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25만원. 요걸 뭘로 바꾸세요? 20만원. 그래서 5 지우고 네, 얼마로 바꿔주세요? 0으로. 그래서 20만원 바꾸시고 꼭 치셨으면 뭐 하시라? 네, 엔터 치시라. 요거 중요합니다. 엔터 치시는 거.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꼭 엔터 치시면 여기에 20만원으로 바뀌세요? 안 바뀌세요? 바뀌죠. 그래서 꼭 못 치시라고요. 엔터.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옆에다가 200만원이라고 치고 엔터 안 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자꾸 안 바뀌었는데요. 또 가서 보면 뭐 안 친 거예요? 엔터 안 친 분들이 좀 대다수가 엔터를 깜빡깜빡 하세요. 그래서 엔터 잘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수익 계열에서 수익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꺾은 선형. 무슨 형이요? 꺾은 선형. 그래서 꺾은 선형에서 가의 023 여기 가의 023 있죠? 가의 023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표식이라 그래요. 동그란 걸 뭐라 그런다고요? 표식. 근데 하나만 나오라고 돼 있나요? 두 개 나오라고 돼 있나요? 거기 지문에 하나만 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만이요? 하나. 그러면 몇 번 누른다? 2번. 한 번 누르면은 다 표시기에다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할 때는 몇 번 누르라고요? 2번. 전부 다 나올 때는요? 1번. 그래서 누르시고 어디 가면 있다 그랬죠? 더하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더하기.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기억 안 나면 마우스 뭐라도 누르세요. 우클릭 하시면 여기 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레이블 오셔서 어느 쪽에 있죠 지금? 위에 있죠. 그래서 어느 쪽? 위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3번 더 끝. 그리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라고요? 위쪽으로 하라고 아예 지문도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할게요. 몇 번 할 거예요? 4번. 4번에 보시면 세로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냐면은 요 오른쪽에다 단가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라고요? 단가. 네.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넣으려면은 이쪽에 그 세로값 축 제목을 넣어야 돼요.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여기 축 제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축 제목. 거기에서 옵션 누르시면은 여기 기본 세로라고 있어요. 무슨 세로요? 기본 세로.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축 제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다가 추가하거나 위치 바꾸거나 그럴 때는 웬만하면 더하기에 있어요. 네, 그건 더하기에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뭐 모양을 바꾸거나 색깔을 넣거나 뭔가 뭐 그림자를 넣거나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서식 가능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제 저기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요 제목이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그 제목에서 우클릭하세요. 제목에서 무슨 클릭이요? 우클릭. 우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서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을 때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서식. 근데 여기는 따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기억 못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A가 3개 나오거든요. 거기 맨 끝에 거. 텍스트 상자. 무슨 상자요? 텍스트 상자. 거기에 보시면 모든 텍스트라고 있어요. 텍스트 방향. 그래서 텍스트 방향 누르셔서 어느 쪽으로 해주세요? 네. 가로, 세로? 가로예요. 그래서 가로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바뀌어요.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치면 되죠. 뭐라고 치세요? 단가라고 쳐주세요. 그래서 단가라고 치시면 됩니다.
단가라고 치시면 문제 끝. 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위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지금 또 이래. 잠시만요. 또 지금 엉뚱한 게 걸려서 네? 순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요 방향 바꿀 때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텍스트 상자. 그리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면 가로, 세로면 뭐요? 세로. 거기에 맞춰서 바꾸시고 여기 안에 지우신 다음에 뭐라고 치세요? 단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쳤더니 이게 잘못 숫자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ESC. ESC 누르시면 그거 어떻게 해줘? 나온다 클릭.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하시면 돼요. 아니요, 주세요. 그럼 나머지 다 지워버려. 뭐 컨트롤 Z 하실 때 항상 이거 습관 들으시면은 계속 그럴 건데. 수식에서 엔터고 이런 거. 네, 거기서 그냥 ESC 그렇죠. 왜냐면 이게 습관이 엔터의 습관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한 번 실수하시는 분 계속 실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네, 차트 영역은 색변경 여기 있어요. 차트 디자인.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색변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색변경 오셔서 단색 색상표 몇이요? 5. 여기 올리시면 네, 단색 색상표에 몇 번이요? 5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셔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거에 맞춰서 예. 5번 찾아서 뭐 여기에 그림 몇 번째 있고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다 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 함수입니다. 네. 교재는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76페이지. 그리고 오늘부터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교재 보고 교재 안에 순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냥 열심히 따라하고 반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고민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엑셀 공부한다 그러면 7을 떠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 작업 때문에.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하시고 계산 작업 열어주세요. 8번에. 왜 내 건 또 되느냐 이거. 혹시 들어왔는데 여기 되어 있으면 여기 원래 색깔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 되어 있으면 범위 지정해서 지워주세요. 혹시 되어 있는 분들 계시면. 앞에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것만 이번 주 내내 할 거예요. 근데 요번 주는 되도록이면 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석하시면 꼭 유튜브라도 보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서 5문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우리의 목표는 4개예요. 몇 개라고요? 4개. 왜냐면 4개 맞으면 웬만하면 붙어요. 그래도 목표는 4개로 잡을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몇 개 제일 잘 맞냐면 3개 제일 잘 맞아요. 근데 3개는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2개 맞으면 합격화 확률은 한 10% 미만.
근데 4개 맞으면 합격 활학률은 한 8, 9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몇 개로 잡을 거라고요? 4개로 잡고 연습은 할 겁니다. 이거 그럼 제일 앞에 계산. 아, 그래요? 아니, 계산만 찾으시면 돼요. 뭐, 이거 위치야, 뭐, 어차피. 네. 근데 기로가 있어서 이게 몇몇 분들이 바뀌어 있구나. 네. 지나가면 그래서 못 찾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찾아드릴 테니까. 이게 간혹 가다 그럴 때가 있어서. 뭔가가 좀 안 맞고 그러실 때가 있어서.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계산 문제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점수는 40점. 그래서 하나당 몇 점이요? 8점. 그래서 배점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했었던 매크로가 2개 10점. 그 다음에 차트가 5개 10점. 얘는 5개 몇 점이에요? 40점. 근데 우리는 몇 점 이상 합격이죠? 70점이다. 그래서 하나 맞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2개 맞으면 거의 못 붙어요. 3개 맞으면 50대 50. 4개 맞으면 한 8, 90%? 5개 맞으면 99%. 근데 왜 99%냐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큰 걸 잘못해갖고 빵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빵점 안 나옵니다. 빵점 나오면 대부분 뭐죠? 수험번호 잘못 쳤거나 이름 잘못 넣으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관이 확인해 주긴 하잖아요. 근데 감독관도 놓칠 수도 있고 나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빵점 안 나오는데 그런 케이스 아니면 계산 문제 5개 맞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거기 7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그 다음에 퍼센트 있는데 거듭 제곱하고 퍼센트는 잘 안 써요. 우리는 뭐뭐 많이 써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쓰는데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쪽을 쓰는 건 권장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건 더하기, 그냥 더하기만 누르면 되는데 키보드에 보시면은 어디냐, 는하고 더하기가 백스페이스 앞쪽에 있잖아요. 더하기 누르려면 뭐 누르고 쳐야 되죠? 시프트 누르고 쳐야 되죠. 뭐 2개 다 똑같은 거니까 뭘 쓴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닌데 오른쪽에 있는 걸 권장드리기는 해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의 별표 3개 하시고 이거 확실히 숙지해 갖고 오세요. 내일 오실 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헷갈려. 그러면 값도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게 나와요. 왜냐면 당연히 잘못 넣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작거나 뭐하다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하.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래요? 작다. 미만.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에 뭐하다? 크다. 초과. 같지 않다. 다른 말로 다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같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는이에요. 왜냐면 계산할 때마다 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건데 내일 오실 때까지 요거 연습을 좀 해갖고 오세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연습했어도 초반엔 헷갈릴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갖고 감독관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이거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알려줘요? 아니잖아요. 시험장 가면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맞죠? 옆에 있는 사람들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웃긴 게 희한한 게 저도 눈이 좋지 않거든요. 안경 써도 그렇게 눈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시험장만 가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여요. 아 진짜 희한해요. 이게 집중력이 올라가 있을 때라 그런지 몰라도 옆에 사람 거 보면 은근 보여요. 베끼지 마십시오. 근데 예전에 베껴갖고 붙으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아예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아예 앞에 앉아있는 사람 걸 볼 거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2명의 남자분이, 그분은 여성분이셨는데 2명의 남자분이 이렇게 앉으셨대요. 자기 옆에.
왼쪽 거 베낄까 오른쪽 거 베낄까 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똑똑해 보였대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걸 베껴서 71점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드렸죠. 그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좋은 말로 하면 순진? 네,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제발 나중에 회사 가서 면접 보면 베껴서 합격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분 왠지 느낌이 면접 볼 때 저 이 자격증 베껴서 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다. 네. 약간 이제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갖고 좀 그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수업날 부탁드렸죠. 제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 연산자라고 있어요. 연산자라고도 하고 뭐 연결자라고도 하는데 Shift 7 누르면 돼요. Shift 누르신 채로 숫자 7 누르시면 요걸 이제 연산자라고도 하고 뭐 AND라고도 하고 뭐 연결자라고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표시를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글씨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큰 따옴표 받다라고 연산자 넣고 큰 따옴표 나무 하면 그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닭달나무. 그 다음에 100점을 만들 때에도 100에다가 연결자에서 점 넣으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그래서 요 연산자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 그 위에 산술연산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니까 그건 어느 정도 뭐 연습을 안 하셔도 해결이 되는데 비교연산자는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76페이지 밑에 보시면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 있거든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론 때문에. 실기에서는 두 가지만 써요. 상대참조하고 절대참조. 혼합참조 웬만하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론은 상대도 알아야 되고 절대도 알아야 되고 모두 알아야 돼요. 혼합도 알아야 돼요. 이론하고 실기하고 좀 쓰는 내용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실기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게 상대참조라 그랬어요. 네, 요게 상대참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는 거. 그래서 달러가 없으면 이 영어로 이동하면은 A에서 B가 되고 숫자로 이동하면은 1이 몇 시로 바뀌죠? 2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되는 거, 요걸 무슨 참조라 그래요?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절대 참조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 참조는 고정시킬 때 하는 거예요. 뭐 시킬 때요? 고정시킬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부가세 몇 프로죠? 10%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 그 다음에 부가세를 구하는데 부가세 몇 프로라고요? 10%야. 그럼 매출액이 1,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원 곱하기 몇 프로죠? 10%. 근데 요 10%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앞뒤에다 뭐 붙이는 거예요? 달러. 그래서 우리가 달러 붙일 때 쓰는 단축키가 뭐죠? F4예요. 뭐예요? F4.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 10%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왜냐면 얘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2,000원이야. 네. 그러면 요거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10%. 네.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무슨 참조를 쓰는 거라고요? 네, 절대 참조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계산할 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무슨 참조라 그런다고요?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일부만 들어있는 걸 무슨 참조라 그래요? 요거를 혼합 참조라 그래요. 그래서 혼합 참조는 여기 지금 A 앞에 달러 있죠. 그러면은 열은 이동을 못해요. 열이 뭐라 그랬죠? 칸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열이에요. 요게 열입니다. 그러면 A에다가 달러를 주면 A는 B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은 2가 될 수가 있죠. 왜요? 숫자에는 뭐가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영어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영어는 그대로인데 숫자 앞에 뭐가 붙을 수도 있어요? 달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열은 이동이 되는데 무슨 이동은 안 돼요? 행은 이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 참조는 자유롭고 절대 참조는 고정이고 혼합 참조는 일부 고정이에요. 완전 고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로 하시게 되면은 그 달러 있는 건 안 바뀌고 달러 없는 건 어떻게 돼요? 바뀐다. 네,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참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요 두 가지만 씁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는 뭐 시킬 때만 쓰는 거예요? 고정할 때. 요건 또 이제 실기할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자주 좀 할 건데, 원래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기 안 하면 본인한테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그리고 함수할 때 주의사항 하나 더. 앞에 보세요. 함수하다 보면 틀려요. 네, 이거 이제 쫓아하다 보면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럼 제발 부탁인데 틀린 거 그냥 두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틀리면은요 고치고 질문합니다. 지워버리고 질문해요. 함수는 지워버리고 질문하면 의미가 반 이상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뭘 잘못 넣었는지 제가 봐야 요게 틀렸다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함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틀리면 뭐예요? 지워요. 그리고 저를 부릅니다. 이거 뭐 했다고요? 틀렸다고. 그러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꼭 함수 부르실 때는 지우고 부르시라, 틀린 채로 부르시라. 틀린 채로 부르시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5분부터 계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